데이터 사용에 따른 요금 발생으로 와이파이 환경에서의 시청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풍수지리 도반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자, 오늘은 산에는 5가지의 형태가 있다 했습니다. 우리 그 유명한 서철 스님께서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풍수에서는 산은 오행산, 즉 5개의 산의 모양이 있고, 물에도 오행수가 있습니다. 오늘 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산. 토산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제왕을 의미한다. 자, 이는 산에다가 우리가 산소나 어떤 집을 살게 되면은 그 후손들이 이 근황의 위치를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구미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계시는 천생산, 또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 앞에 산이 안산이 토산으로 되어 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이거나 또는 약간 또 깔꼬리 모양으로 있으면서 이런 모양. 그래서 대개 이런 산을 우리가 토산이라고 해요. 토산. 그래서 일자문성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런 산들은 우리가 제왕을 의미한다. 다음에 금산은 우리가 부자를 의미합니다. 부자. 대개 우리 삼성의 이병철 회장의 생가티산도 그런 모양이죠. 우리 경주 최고자도 가면은 산소와 주변에 산이 요래 생겼어요. 요래. 솥을 엎어놓고 또 종을 종 모양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를 부봉이라고 합니다. 부봉. 이런 형태의 산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이 부자, 후손들이 부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학자 또는 선비, 문장가들의 인물이 나는 산, 요런 산은 우리가 목산 또는 문필봉이라고 합니다. 문필봉. 산 아주 빼쪽하죠. 붓대롱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문필봉. 자, 이런 산을 우리가 묘를 쓰게 되면은 학자, 문장가가 나게 됩니다. 자, 화산은 좀 강직한 성품의 인물이 난다. 우리 그 경북 지역에서는 해인사 가야산이 화산이죠. 산이 이렇게 불꽃 모양입니다. 불꽃. 그래서 불꽃 모양이라 해서 화산이다. 그래서 이런 데는 상당히 성격이 강직한 인물이 나옵니다. 다음에는 수산. 요거는 어진 인품을 지닌 사회다. 그래서 우리 인자수지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이 산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물결 모양으로 이런 형태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수산. 그래서 이런 산을 주산으로 갖고 있든지 안산으로 갖고 있으면은 이제 아주 어진 사람이 난다. 자, 오행산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김대중 대통령 생가에서 나온 그림. 요 뒤에 요 산, 이게 아주 산이 이쁘죠? 잘 생겼습니다. 자, 노태우 대통령 생가에서 보이는 산. 이건 완전 부봉이죠? 부봉. 그림을 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모양이 이쁘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는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 이제 보는 그림이죠. 여기 보면 천생산, 여기가 이렇게 일자문성으로 있다. 자, 일반 우리 산 모양, 요거 요렇게 문필봉도 있고, 또 요쪽 요렇게 토산도 있고, 또 여기 부봉도 있고, 여기도 부봉이 있고, 이런 것들이 섞여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을 보면은 이제 오행산에 근거해서 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산이 요렇게, 요런 걸 우리가 영상사. 그래서 이제 영의정, 자의정 난다는 얘기죠. 전두환 대통령 생가에서 보여지는 그림. 이병철 씨 생가에서 보여지는 뒤에 건물.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에서 보이는 요게
요렇게 이제 일자문석 토산 형태로 가 있고, 노무현 대통령이 요렇게 가서 여기서 또 일자문성으로 가고 있다. 요렇게 오행산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향지. 우리가 이제 집을 지을 때는 거기다가 남향으로 집을 많이 짓죠. 근데 북향집도 알고 잡으면 좋다. 그래서 우리가 오자. 자, 인천 김성수 부통령의 생가는 북향집이다. 북향은 햇빛이 잘 들지 않고 또 서북풍이 불기 때문에 매우 춥다. 그래서 북향집의 명당은 조금 위치가 높은 곳이 좋다. 자, 인천의 생가는 좌우가 좁고 비탈지고 높은 곳에 위치하며 세 칸 소설 대문이 서양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건강을 잃고 재산을 흩어지는 흉가라. 그래서 서양은 이제 기문방이죠. 기문방이다. 자, 그러나 알고 보면은 대문은 중수할 때 새로 건축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집이 아니었던 거죠. 처음에 지을 때는 여기 위치가 아닌데 또 새로 중수하면서 문을 바꾼 겁니다. 원래의 대문은 사랑채 앞에 문간채에 있었다. 그래서 상류층의 가옥으로는 좀 드문이 일고, 이쪽 문은 동문, 우리가 이제 북향을 보면서 동쪽으로 문을 놨을 때 생기방향이다. 그래서 보통 때에는 북문을 닫고 동문을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문이 이제 기가 왕성한 곳이죠. 자, 북향집의 동문은 생기택이다. 그래서 재산도 늘고 또 후손이 출세를 한다고 한다. 자, 인초는 16세에 줄포로 이사를 하였고, 여기에 비하여 서양집은 남쪽 대문을 대기를 온다. 요즘 남쪽이 생기처가 됩니다. 대문은 담이나 울타리가 있을 때 생기는 것이다. 자, 영암의 최부자 집은 대문도 울타리도 없는 북향집이다. 또 부자이면서 별을 쌓아둘 곳간이 없는 집이었다. 부자지만 가온이 안빈 낙도로 살았기에 쌓아둘 재물이 없고 창고가 필요 없었다. 자, 담이나 울타리는 경계를 짓거나 또는 도둑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최부잣집은 주위가 모두 자기 땅이요 검소한 생활이 담이나 대문보다 더 튼튼하다고 여겼다. 그래서 북향으로 상기석이 위치하여 집 뒤가 높고 소나무가 우거졌고, 또 좌측은 대나무밭이요 우측은 동백숲이, 앞에는 감나무, 은행나무가 모두 울타리 모양으로 감싸고 있다. 주로 내왕하는 통로는 동쪽 생기처입니다. 동쪽으로 있고 동대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생기택에서 5 아들이 출세를 하고 부부가 화목하고 100세의 수를 누릴 수 있는 곳이기도 하였다. 자, 북쪽은 주역에서 보면은 감중년이다. 이 수죠, 수. 오행으로 보면은 수다. 자, 캐체는 수이다. 또 성지는 빠지다는 함이다. 함자, 빠질 함자입니다. 그래서 감은 흐르는 물이라는 뜻이고, 또 모양은 거력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그래서 물의 이제 그 철학이 보면은 뭐 아주 유연하고 뭐 아주 인내하고 여러 가지 철학이 있죠. 그래서 물은 담는 거력에 따라 모양이 바뀐다. 또 물은 유연하고 협조성, 순응성이 강한 것으로 자손들이 그렇게 된다고 보고 볼록한 곳에
별채와 함께 지으면 길창이 되고, 또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아야 햇빛이 들고 바람을 막는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되게 이제 북쪽 방향이 산을 베고 있어야 집이 따뜻하죠. 자, 북쪽은 운세가 충실하고 일이 진전이 잘 되고 번영하고 부부 관계가 원만하고 자녀도 많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돈 안에도 염려가 없다. 우리 이제 김성수 부통령이 전북 고창군 부안면 봉암리에 상가가 있고, 채부자는 전남 군서면 도감리 우린마을에 가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길을 받는 터를 구하는 방법. 어떤 터가 길을 갖고 있느냐. 자, 길을 받는 터가 좋은 것은 거주하는 사람에게 기가 통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자연과 호흡하게 돼서 생기가 있다는 것이 풍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그래서 길을 받는 터를 찾을 때 양에서 찾아야 하고, 또 양이란 능선이 길고 경사가 완만하고 또 그런 밝은 곳이다. 전통 마을이 있으면 명당 산소가 있는 곳으로 태, 정, 순으로 구분이 된다. 자, 태는 뭔가 한번 볼까요? 아기를 가진 배 모양을 하고 있는 길지. 그래, 약간 이제 동그리하이 볼록하겠죠. 또 땅의 기운, 또 태양의 길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 동근원과 근원능이 이 자리에 속한다. 그래서 정은 터가 이제 마를 정자죠. 모양이 반듯해야 된다. 산속에 있는 넓은 터로 하여금 반듯한 모습이 돼야 된다. 터가 기울어지거나 또 한쪽으로 척에 있으면 되질 않는다. 자, 수는 터가 순한 터로 주변의 삭객들이 양명하고 깨끗한 모습을 말한다. 주변에 산들이 광산에 돌아가지고 산이 깎여 있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우리가 이 순에서 역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주변이 아주 깨끗한 모습을 줘야 돼요. 자, 따라서 길을 받는 터를 고를 때는 양지 바르고 뒤편이 집보다 높아야 돼요. 뒤가 집보다 높아요. 전저후고죠. 또 상대적으로 앞이 낮아야 돼요. 또한 출입구가 도로보다 높아야 하고, 또 남쪽으로 창이 많을수록 좋다. 이거는 햇빛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집이 햇빛이 많이 들어온다. 또 지붕보다 높은 나무가 있으면 좋지 않다. 여기 우리가 한자가 떡글자죠. 여기 집입니다. 마당. 자, 집안에 큰 나무 뭡니까? 곤란한 곤자죠. 그래서 한자에 우리가 의미를 봐도 집에 큰 나무는 곤란하다. 자,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대문 앞에 큰 감나무가 많이 있었죠. 자, 그걸 한자로 한번 볼까요? 자, 문 앞에 큰 나무. 우리 옛날 시골에 가면은 대문 옆에 감나무가 크게 있습니다. 이때 보면 막을 한자죠. 막을 한자. 별로 좋지 않게 봅니다. 자, 생활 속에서 풍수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 방위가 중요하다. 또 집의 방향, 대문이 한 방향으로 설계된 공간은 편중된 에너지의 영향으로 인해 해당 부위의 인체에 지속적으로 흉한 영향을 미쳐 건강을 해치기 쉽다. 그래서 방위학을 잘 활용하면 기존 주택도 풍수적인 처방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자, 방위별 기능과 성질을 살펴보면 동쪽은 떠오르는 태양의 힘차고 생동감 넘치는 기운.
그래서 옛날로 궁궐에도 이 왕자가 있는 걸 동궁이라고 그러죠. 동쪽에 있는 집이다. 또 기운이 골고루 퍼져 모든 생물의 성장, 번식에 영향을 미치듯이 인간도 살아가는 에너지를 얻고 인체의 강한 설계, 발과 다리에 해당한다. 서쪽은 해가 지면서 대지에 퍼져 있는 길을 걷어들이는 쇠락의 의미다. 그래서 생물의 성장이나 기능을 멈추게 하는 방해로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 인체로 보면은 대장폐, 서쪽은 오형을 보면 금입니다. 금. 금은 우리가 오장육부에서 봤을 때 폐와 대장입니다. 폐와 대장. 자, 남쪽은 우리 오행이 화로 봅니다. 자, 태양 에너지의 효과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숙성의 의미다. 화려하고 다양한 움직임을 뜻하고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불안정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오장육부는 심장, 소장이다. 심장, 소장이 들어간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